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새벽 6시입니다. 몇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국가 원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한 10여 분의 시간을 가지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자유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라 하면 지난 한 5, 6년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군의 파병으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처음 갔을 때 6.25를 내전이라고 부르면서 내전이고 국제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비호하는 공산세계에서 수정주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남침이라고 해야 될 텐데 내전이면서 국제전이었다, 이 말은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했는데 괜히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국제전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연설을 듣다가 오늘 이런 연설을 듣게 되니까 지난 3월 9일 국민들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이 연설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유엔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다. 즉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로서 그에 있었던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공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통성의 확실한 근거가 유엔으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유엔 감시하에 이루어진 선거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엔 감시하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1948년 5월 선거가 있었고, 그때 제주도에서는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빼고는. 그리고 공정했으므로 성립된 정부는 합법성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 총회 결의를 조작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도선 남쪽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5년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자, 그 극단적 표현은 잠시 보류하고 오늘 좋은 연설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여기 하나 아쉬운 것은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일성의 남침이었다는 공산 세력이 뭉쳐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남침을 했다는 요 점을 분명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00점 넘겠는데, 그나마 저런 연설이 있었고, 저 연설을 들으니까 세계 시민이란 이 키워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드 시티즌인데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쓴 분은 역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6.25 중에 직접 영문으로 쓴 편지에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미군이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군은 미국인으로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는 아주 감동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세계 시민이란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유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일으켜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건 직설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조금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해외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서 살려주었으므로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외국을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셈이죠.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 중개 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연설은 키워드가 자유와 연대입니다. 자유는 혼자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범이 바로 1950년 6.25 때
유엔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유엔군을 파병을 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살았고, 산 대한민국이 그동안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걱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연대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해외에 못 사는 나라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은 이번 이 연설은 유엔에 가서 고마움을 표시한 연설이다. 고마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보훈처가 그동안 참 잘해가지고 참전 용사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한국은 어느덧 고마움을 아는 나라, 은혜를 갚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단으로 반대한민국 세력을 권력의 자리로부터 몰아낸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